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십만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찐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노란 속살을 후 불어가며 먹는 모습. 참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버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고구마 껍질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벗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 얇은 껍질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을 아껴 먹자는 절약의 미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어쩌면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고구마 껍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려온 그 고구마 껍질에는 고구마 속살보다 무려 수십 배나 많은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수십 배입니다. 10배도 아니고 수십 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암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고구마를 드셨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비싼 보약을 사다가 포장지만 뜯어보고 내용물은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고구마 껍질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 껍질의 색깔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보라색 고구마의 껍질을 생각해 보시면 짙은 보라색이 인상적이죠. 그 색깔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보라색의 정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같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우리 세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암세포로 변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라는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안토시아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고구마 껍질입니다. 고구마의 노란 속살에도 물론 들어있지만 껍질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속살보다 무려 50배에서 100배까지 많다고 합니다. 50배에서 100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암 예방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를 드신다면 껍질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 효과의 90% 이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90원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안토시아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또 다른 항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할 이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A는 특히 우리 몸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점막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입안, 코 안, 기관지, 폐, 위장, 대장 등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내부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을 말합니다. 이 점막이 건강해야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 점막이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고 공기가 나쁜 시대에는 더더욱 폐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타카로틴은 바로 이 폐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폐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과거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 또는 미세먼지나 공해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에게는 베타카로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도 고구마에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고구마를 깎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바로 밑부분이 좀 더 진한 주황색을 띠고 있는 것을요. 바로 그 부분에 베타카로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껍질을 벗기면서 그 부분까지 함께 도려내버리면 베타카로틴의 대부분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미 고구마 껍질을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구마 껍질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드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은 분들이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불편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예 고구마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소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해결책도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야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야라핀은 끈적끈적한 수지 성분인데요. 이것이 우리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장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한 야라핀은 장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장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면 오히려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방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증거인데요. 껍질째 드시면 이런 증상도 훨씬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고구마 껍질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구마 속살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살에는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 이것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속살만 드시면 방귀가 많이 나오고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런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장 속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발효 시간을 줄여주고 가스 발생도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식이섬유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먹는 식습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데 이때 식이섬유가 있으면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췌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면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고구마를 권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단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식이섬유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구마 껍질에는 첫째,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속살보다 수십 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폐를 비롯한 점막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야라핀 성분이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얇디얇은 껍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벗겨서 버려왔던 겁니다. 이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버려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고구마는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농약과 흙 문제입니다.
껍질째 먹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지 않을까, 흙이 묻어있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구마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농약 걱정, 흙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사오시면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대충 한번 헹궈 주세요. 겉에 묻은 큰 흙덩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볼이나 대야에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넣습니다. 물 1리터당 베이킹소다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이킹소다가 없으면 식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식초는 물 1리터당 2~3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넣느냐고요?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이라서 농약 성분을 중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라서 역시 농약을 분해하고 또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넣은 물에 고구마를 담가두면 농약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이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고구마의 영양분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10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담가둔 다음에는 부드러운 수세미나 스펀지로 고구마 표면을 문질러 닦아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벗겨질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특히 고구마의 울퉁불퉁한 부분, 패인 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잘 끼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세요. 칫솔을 사용하시면 더 편합니다. 음식용으로 쓰는 깨끗한 칫솔 하나 준비해 두시면 이럴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면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한두 번 더 헹궈 주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 성분을 완전히 씻어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농약이고 흙이고 다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껍질 중에서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났거나 상처가 난 부분입니다. 고구마를 오래 보관하다 보면 가끔 싹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자와 달리 고구마 싹은 독성이 없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싹이 난 부분은 질기고 맛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구마 표면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상처가 나서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과감하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먹으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고구마 껍질은 이렇게 깨끗이 씻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씻는 방법을 알았으니 조리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찌기, 굽기, 삶기, 전자레인지 돌리기 등등.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를 찌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고 껍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삶으면 물에 영양소가 빠져나가고 특히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손실됩니다. 굽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껍질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찜통에 고구마를 넣고 중불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찌는 겁니다. 고구마 크기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이렇게 찐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껍질 벗겨 먹다가 갑자기 껍질째 먹으려니 이상하고 거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드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껍질의 식감이 좋아서 더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껍질이 약간 질기다고 느껴지시면 잘게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구마를 찔 때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물에 소금 1스푼 정도 넣고 찌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를 넣고 180도에서 40분 정도 돌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군고구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도 껍질째 드실 수 있고요. 껍질이 바삭해져서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자레인지로 익힐 때는 고구마에 물을 살짝 뿌리고 키친타월로 감싼 다음 접시에 올려서 10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이 방법도 간편하고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시든 중요한 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리 방법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되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습니다. 고구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고구마가 가장 좋냐는 거죠. 마트에 가보면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물고구마 등등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 중에서 뭘 골라야 할까요? 사실 어떤 고구마를 선택하시든 껍질째 드시면 다 좋습니다. 다만 색깔이 진할수록 특히 자색고구마처럼 보라색이 짙을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를 더 기대하신다면 자색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보다 가격이 좀 비싸고 맛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단맛이 덜하고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자색고구마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주황색 고구마도 충분히 좋습니다. 주황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특히 풍부하니까요. 밤고구마는 식감이 포슬포슬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호박고구마는 달고 촉촉해서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걸로 고르시되 어떤 걸 고르시든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고르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아서 질기고 너무 작으면 맛이 덜합니다. 또 표면을 봤을 때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상처가 많거나 울퉁불퉁하면 보관도 어렵고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물렁물렁한 건 이미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구마를 사오셨으면 보관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고구마가 딱딱해지거나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면 저온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온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시고요. 이렇게 보관하면 한두 달은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보관하면 싹이 나거나 상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고구마 껍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껍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 네,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암세포에 안토시아닌을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현저히 느려지고 심지어 사멸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간암, 유방암, 폐암 세포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험실 연구이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토시아닌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타카로틴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폐암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공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단순히 암 예방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어가 필요한데 베타카로틴이 바로 비타민어로 전환되니까요. 면역력이 강하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가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면 발암물질이 장 점막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장 점막에 나쁜 영향을 미칠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보면 고구마 껍질이 단순히 민간요법이나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만 먹는다고 해서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암은 아주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고구마 껍질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일 뿐입니다. 고구마 껍질만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구마 껍질은 그중 하나의 좋은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꽤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가 대략 130칼로리 정도 됩니다.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고구마 두세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먹은 것과 비슷한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간식으로 무한정 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대신 드시는 거라면 좀 더 드셔도 괜찮지만 밥도 먹고 고구마도 계속 먹으시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인데요. 평소에 신장이 약하시거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혈당을 체크하시면서 적정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 끼에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고구마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구마 껍질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를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오후에 출출할 때, 밤에 야식이 당길 때 찐 고구마 한 개를 껍질째 드세요.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걸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드세요. 바쁜 아침에 밥을 챙겨 먹기 힘드시면 전날 저녁에 고구마를 쪄놓았다가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셋째,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찐 고구마를 깍둑썰기해서 샐러드에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껍질째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고구마가 들어가면 단맛이 더해져서 드레싱을 적게 써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구마 스틱을 만들어 보세요. 고구마를 길쭉하게 썰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감자튀김 같은 고구마 스틱이 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껍질째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고구마죽을 끓여보세요. 찐 고구마를 으깨서 우유나 물과 함께 끓이면 부드러운 고구마죽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좋습니다. 껍질도 함께 갈아 넣으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구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먹든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도 계속 드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사람의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처음에는 껍질이 질기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먹다 보면 오히려 그 식감이 좋아집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맛도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고구마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고구마 껍질이 얼마나 좋은지, 왜 껍질째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특히 어르신들은 평생 껍질을 벗겨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제는 껍질째 드시라고 권해보세요. 처음에는 안 드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해보세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평생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구마 껍질 하나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암 발병률도 줄이고 각종 질병도 예방하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껍질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나 과일의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 당근 껍질, 감자 껍질 등등 대부분의 껍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물론 모든 껍질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처럼 먹기 어려운 것도 있고 독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껍질은 가급적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배도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도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세요. 오이, 가지, 호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껍질 자체는 먹어도 되지만 감자에 싹이 났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감자 껍질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영양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항암 성분이 속살보다 수십 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 껍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세요. 넷째, 찌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껍질째 드세요. 다섯째, 고구마는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고구마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와 과일도 가급적 껍질째 드세요.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고구마 한 개를 어떻게 먹느냐? 이 작은 선택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 하나 먹는 것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암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막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고구마를 껍질째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껍질째 먹는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전해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아마 변비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길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힘든 시절 고구마로 배를 채우고 힘을 냈습니다. 지금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를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껍질을 버리고 속살만 먹는 건 고구마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건너뛰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마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드세요. 그게 고구마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구마 껍질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고구마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껍질째 드세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구마 껍질째 먹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껍질은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일 뿐입니다. 고구마 껍질만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구마 껍질은 그중 하나의 좋은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꽤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가 대략 130칼로리 정도 됩니다.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고구마 두세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먹은 것과 비슷한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를 간식으로 무한정 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대신 드시는 거라면 좀 더 드셔도 괜찮지만 밥도 먹고 고구마도 계속 먹으시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인데요. 평소에 신장이 약하시거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혈당을 체크하시면서 적정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 끼의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고구마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구마 껍질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를 간식으로 활용하세요. 오후에 출출할 때, 밤에 야식이 당길 때 찐 고구마 한 개를 껍질째 드세요. 과자나 빵, 라면 같은 걸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드세요. 바쁜 아침에 밥을 챙겨 먹기 힘드시면 전날 저녁에 고구마를 쪄놓았다가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셋째,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찐 고구마를 깍둑 썰기해서 샐러드에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껍질째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고구마가 들어가면 단맛이 더해져서 드레싱을 적게 써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구마 스틱을 만들어 보세요. 고구마를 길쭉하게 썰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감자튀김 같은 고구마 스틱이 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껍질째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고구마죽을 끓여보세요. 찐 고구마를 으깨서 우유나 물과 함께 끓이면 부드러운 고구마죽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좋습니다. 껍질도 함께 갈아 넣으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구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먹든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어도 계속 드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사람의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처음에는 껍질이 질기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먹다 보면 오히려 그 식감이 좋아집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맛도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고구마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고구마 껍질이 얼마나 좋은지, 왜 껍질째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특히 어르신들은 평생 껍질을 벗겨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제는 껍질째 드시라고 권해보세요. 처음에는 안 드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해보세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평생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구마 껍질 하나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암 발병률도 줄이고 각종 질병도 예방하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껍질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나 과일의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 당근 껍질, 감자 껍질 등등 대부분의 껍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물론 모든 껍질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처럼 먹기 어려운 것도 있고 독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껍질은 가급적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배도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당근도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세요. 오이, 가지, 호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껍질 자체는 먹어도 되지만 감자에 싹이 났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감자 껍질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영양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항암 성분이 속살보다 수십 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고구마 껍질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으세요. 넷째, 찌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껍질째 드세요. 다섯째, 고구마는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고구마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와 과일도 가급적 껍질째 드세요.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고구마 한 개를 어떻게 먹느냐, 이 작은 선택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 하나 먹는 것쯤이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암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막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고구마를 껍질째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껍질째 먹는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전해 주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아마 변비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길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힘든 시절 고구마로 배를 채우고 힘을 냈습니다. 지금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를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껍질을 버리고 속살만 먹는 건 고구마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건너뛰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마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드세요. 그게 고구마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구마 껍질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고구마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껍질째 드세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구마 껍질째 먹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